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혼자여서 괜찮은 하루. 1장. 그렇게 어른이 된다. 노을 진다. 한강을 열심히 파워워킹 하다가 문득 멈춰 서버렸다. 노을이 붉게 드는 저녁 하늘이 예뻐 멈췄을 뿐인데 가슴 한켠이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밖으로 밀려 나오고 마는 것이다. 썩 나쁘지 않은 하루였는데 요즘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드는 그런 이상한 순간. 아마도 예전의 나라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뭐야, 왜 이래? 나 설마 우울증인가? 마치 남의 일을 대하듯이 남의 병을 진단하듯이 그렇게 나를 대하는 방법밖에 몰랐을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무언가 변하긴 변한 것이다. 노을 풍경에 벼랑간 울컥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아주 평화롭게 나의 감정을 짚어 내려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아차린다. 인생을 하루의 시간에 비유한다면 머지않아 나에게도 곧 저 노을과 같은 시간이 들이닥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안의 갈증과 불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누구에게라도 내 존재를 맡기고 싶었던 시간이 있었다. 공짜로 주어진 젊음에 대한 큰 감흥도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고 영원히 젊고 어릴 것처럼 그렇게 젊음을 써서 치우던 날들이 있었다. 가슴 속엔 두려움과 긴장을 늘 갖고 살면서 인생은 원래 그런 거겠지 손쉽게 넘겨짓던 시절이기도 했다. 노을을 보는 것만으로 괜스레 마음이 울컥하는 이 시기가 되고 나서야 깨닫는다. 인생에 그다지 무서울 것이 없는 내가 되고 나니 이제는 오직 시간만이 무섭도록 빨리 흐른다는 걸. 오늘의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의 문제가 내일의 내 시간을, 내 삶을 만든다는 것을. 그래, 너무 오랫동안 내 안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았구나. 인생이 처음이라는 이유로 소중한 것들에 눈을 감고 그저 앞으로만 뛰었구나. 마음에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듯 절반의 후회와 또 나머지 절반의 희망이 그렇게 아프게 뒤섞인다. 40년을 살고서야 나는 비로소 나의 제일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언젠가 나의 생이 영원한 어둠 직전에 뜨겁게 붉어진 노을처럼 느껴질 때 나는 지금의 이 마음을 기억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까? 내리막의 밤. 어떤 밤에는 요즘의 삶이 그럭저럭 잘 풀리는 듯 느껴지지만 또 어떤 밤엔 삶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불친절한 일인가 생각될 때도 있다. 매일 밤 기분이 달라지듯 밤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그처럼 다른 온도로 느껴지는 시간이 결국 인생을 구성하는 무엇이라는 사실이다.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만큼의 단단한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다. 오늘이 만약 내리막 같은 날이었다면
그 힘듦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일부로 수용할 것. 수용하는 만큼 나의 내면은 단단해지고 받아들이는 만큼 자신의 선택에 대해 명료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시 오지 않을 우리의 하루, 다시 오지 않을 이 밤을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도로 위의 나. 운전이 요즘처럼 즐거울 때가 있었던가? 도로의 흐름에 하나가 되고 갑작스레 끼어드는 차에 흔한 분노를 보여주기보다는 그럴 만한 일이 있겠거니 헤아리는 그런 순간들.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리는 대로 그 순간에 온전히 멈추어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또 한다. 운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삶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목적지로 향하는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일찍 출발하지 않았음을 후회하기도 하고, 이러다 늦으면 어떡하지라며 마음이 먼저 저 멀리 달아나 버리기도 한다. 막히는 길에서 누군가 끼어들기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별 소용도 없는 화에 스스로 휩싸여 버리고 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도 없는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순간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는 방법밖에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명료하게 대응하며 살고 있다고 말해도 좋은 것일까? 나는 느낄 수 있다. 나의 시간이 평온함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과거로 향하는 자책과 미래를 향한 불안이 때때로 내 앞을 가로막으면 다정하고 조금은 느긋한 심정으로 그 감정들을 바라본다. 그래, 자책할 수 있지. 그래, 불안해할 만하지. 다정하게, 느릿하게 지켜본다.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 바로 이 지켜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기쁜 순간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괴로운 순간이 오더라도 그저 수용한다. 수많은 감정이 오고 또 지나가더라도 그것은 내가 인간이기에 겪는 당연한 것들임을 안다. 나의 모든 삶을 수용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인정합니다. 다들 열심히 운전하는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모두 같을 수 없다. 다들 열심히 사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마음 모두 같을 수 없듯이. 문.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혼자구나. 내가 외롭구나라고 느낄 때가 인생이 더 좋은 쪽으로 향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걸. 사람들과 하하호호 함께 웃고 떠들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성장으로 가는 그런 문.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을 아예 보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희미하게 그 문을 알아보고도 그 앞에서만 서성거리다 발걸음을 옮겨버린다. 혼자 시간을 보내도 그렇게 적적하지 않을 때 세상은 연애세포가 사라진 거라며 은근히 겁을 주지만 나는 감히 말하겠다. 삶이란 그 순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통찰력도 그때 생기는 것이라고. 하루를 얻고 하루를 잃다. 기쁨도 한철, 슬픔도 한철.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덜해지겠지만 그 아픔 모두 사라질 때쯤엔 나도 예전의 나만큼은 젊지 않겠지. 시간만이 건넬 수 있는 위로, 시간만이 앗아갈 수 있는 무엇. 하루를 얻고 그러나 하루를 잃는. 어쩌면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서른, 마흔, 그리고 결혼. 2달 후면 생일이다. 만으로 40살의 생일. 사실 나이를 구태여 신경 쓰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까무룩 잠이 들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깨어버린 어제 새벽. 모르는 이한테 온 한 통의 메일이 내게 다시 한번 나의 마흔됨을 되새기게 했다.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 아이도 낳고 집도 샀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조바심이 난다. 라는 내 또래 여자의 고백. 이러다 결국 혼자 늙어갈까봐 무서워 누구라도 만나야 할 것 같다는 넋두리였다. 잠결에 눈을 반밖에 못 뜨고 읽다가 이내 또렷하게 각성되었다. 10년 전 과거에 내가 보낸 것만 같은 기시감이 낯선 이의 편지 속에 있었으니까. 10년 전, 그러니까 30살의 나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나름 착한 딸이었지만 스스로 규정하는 나는 그렇지 못했다. 친구들은 다들 결혼하는데 나만 뒤처진. 어쩌면 나만 아이를 못 가질지도 모를 같은 문구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었다. 이대로 늙어가면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지 않을 거라는 공포였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평생을 살겠다는 섣부른 약속을 감행할 만큼 그때의 나는 거의 불안에 목 졸리기 직전이었다. 더는 목 졸리고 싶지 않아 한 결혼이라는 선택이 내 목을 제대로 조르고 말았지만 함께 살기로 약속한다는 것,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건 인생의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 이 중요한 결정 속에 너무 많은 사회적 기대가 개입되고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손쉽게 가려진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 애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와 같은 이야기 앞에서 미혼은 미성숙과 동의어가 되어버리니까. 한국 사회에는 개인의 행복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너무 많은 사회적 당위가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여성은 더 이른 나이에 더 강력한 압박을 경험한다. 30살의 남자는 이제 시작하는 나이로 여겨지지만 30살의 여자는 그렇지 않다. 같은 일을 해도 남자들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데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같은 것이라거나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장땡이라는 아무 말 대잔치 앞에서 꿋꿋하기란 쉽지 않다. 자존감이 한참 낮아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자신에게 적절한 상대일 리 만무하고 그러니와 보내는 시간이 천국이 될 리 없다.
불편한 사람과 떠나는 여행이 혼자 떠나는 여행보다 나을 수 없다. 조바심과 두려움을 고백해온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라고.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을 스스로 어떻게 규정할지 정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불안에 잠식되었던 30살의 나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10년 뒤, 너는 어리석던 시절의 한 선택을 되돌려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홀로 살아가는 40살이 될 거라고. 가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새벽을 맞을 것이고, 돌연 아프게 되면 혼자 낑낑대며 운전해 응급실도 가고 입원도 해야 하겠지만, 대단히 힘들거나 서러운 일은 아닐 거라고. 결혼이 아니라 다만 너의 통장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자기 자비. 그건 과거의 생각을 반복하거나 그 일에 대해 괴로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 길에 관한 의도와 명료함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비로소 시작되는 여정이더라고.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보다 유치하지 않은 존재여서 무언가를 원망하고 성내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온전히 나로 존재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 일어날 때, 자신도 지각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과거의 고통과 작별을 하게 되는 것이더라고.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고 나의 감정에 휩싸여 행동하지도 않을 때, 그때 비로소 과거의 고통은 나를 놓아주는 것이더라고. 그것은 마치 이솝우화 속 나그네의 옷깃을 잡은 손 같아서 세찬 바람으로 어떻게든 옷을 벗겨내려 했으면 오히려 옷깃을 잡은 손은 단단해지고 따뜻한 햇살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봐 줄 때, 우리를 지루하게 괴롭히던 과거의 상처는 나를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더라고.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 세상에 많고 많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애틋한 마음을 두는 것임을. 자기 자비 없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과거에 머물지도 않고 미래에 향하지도 않고 그저 현재에 머물며 나와 함께 있어주는 일. 오늘 외롭구나, 또 힘들어 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지금. 그저 나로 충분하다. 그저 지금 이것으로 충만하다.